1번 문제 풀이입니다. 1번 문제에서는 z를 먼저 분모를 실수화시켜서 1-i분의 1 플러스 3i에서 분모 분자 똑같이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밑에 분모는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이니까 1-i 제곱, 즉 1 플러스 1이 되어서 2가 되고, 분자를 계산해보면 1 플러스 3i 플러스 i 해서 4i, 그 다음에 3i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죠. 약분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쪽 z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z 플러스 1은 2i다 이렇게 놓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되고, z제곱 플러스 2z는 마이너스 2를 갖다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양변에 z를 곱해주면 z세제곱 플러스 2z제곱은 마이너스 5z가 되죠. 이것을 주어진 식,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z 플러스 6z 플러스 1이 되어서 z 플러스 1인데 z 플러스 1은 여기 2i하고 같죠. 그래서 정답은 2i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z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에서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이고 한 근이 정수도 실수이니까 한 근이 얘처럼 허근을 가질 때 다른 한 근, 그걸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가 1-2i라고 그러면 다른 한 근 베타는 반드시 그걸 켤레 복소수 1 플러스 2i를 다른 한 근으로 가져야 되죠.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각 플러스 2가 되는데 근각계수의 한계에서 a분의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b하고 같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1 플러스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되어서 5가 되는데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 즉 q가 되죠. 그래서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해서 29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1-2i를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서 1-2i의 제곱 더하기 p 가로 열고 1-2i 가로 더하기 q는 0이다 라고 하고 전개를 해서 i를 가지고 있는 놈과 i를 안 가지고 있는 놈으로 정리를 해서 1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p 플러스 q, 이렇게 i를 안 가지고 있는 놈도 다 묶어주고요. i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 i 해서 복소수의 상등 조건에서 얘 a 플러스 bi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p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q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4 더하기 25, 즉 29다 해가지고 풀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했을 때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하지만, 항등식보다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이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t가 0이다 를 이용해서 먼저 식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t 짝수 판별식으로 해주면 x 앞의 개수를 2로 나눠서 k-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k-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를 식을 전개해서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놓고, k제곱은 사라지고요. k를 가지고 있는 놈과 k의 값에 관계없다고 그랬으니까 k값에 관한 항등식으로 k를 가지고 있는 놈 2k로 묶어 볼게요. 2k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a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k값이 관계없어야 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는 1이고 a에 1을 집어넣어주면 b도 1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fx는 0이다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f 알파도 f 베타도 집어넣어주면 각각 주어진 식이 0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f2x-2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집어넣어서 x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2x-2라는 값이 결국은 2x-2라는 값이 알파가 되거나 2x-2라는 값이 베타가 되어야지 주어진 fx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어떤 x값을 집어넣어서 알파가 되는 x값을 x1, 어떤 x값을 집어넣어서 베타가 되는 x값을 x2라고 했을 때 이 x1과 x2의 두근의 곱을 갖다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을 x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x1은 2 넘어가서 알파 더하기 2를 x 앞의 개수 2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식도 x에 대해 정리해주면 x2는 베타 더하기 2를 2로 나눠서 2분의 베타 더하기 2가 되겠죠. 두근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x1 곱하기 x2는 2분의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베타 더하기 2가 되어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4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 4 더하기 2는 4 더하기 4가 되어서 4분의 12 즉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이고요. 5번 문제에서는 2차 함수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다.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는 x축의 y의 교점은 y가 0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y가 0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x값들, 그것들의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5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4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알파와 베타의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을 제곱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 5, 20이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k가 되고 알파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해주면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20은 k제곱 더하기 16에서 16을 이항시켜주면 k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양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6번 문제에서도 fy를 0을 만들어주는 그런 x값들을 찾아보면, y가 0이 된 x값들을 찾아보면 f-5가 f3하고 똑같이 함수값들이 전부 다 0이 되죠. 따라서 fx는 0이다에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5하고 3이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f2분의 x-4가 0이 된다는 이 식에서도 2분의 x-4가 알파가 되거나 또는 2분의 x-4가 얘가 베타가 돼야지만이 근이 되겠죠. 여기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얘가 3이 되었을 때 이 방정 주어진 함수식이 성립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되는 x값을 x1, 3이 되도록 해주는 x값을 x2라고 잡고 x에 대해서 풀어주면 x1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4, 즉 마이너스 6이 되고요. x2는 6 더하기 4 해서 10이 되죠. 그래서 x1과 x2의 합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0이 되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 자, 7번 문제는 2차 함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줄 때는 먼저 fx를 꼭지점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요. ax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닫고 플러스 3을 해주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2를 2로 나눠서 제곱해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a를 더해줬기 때문에 뒤에서는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a x-1의 제곱 더하기 3-a가 되어서 꼭지점의 x좌표는 1, y좌표는 3-a가 됩니다. 얘가 첫 번째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 13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a가 0보다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부터 따져볼게요. a가 마이너스 꼭지점이 1이 있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마이너스 플러스 1에 있고 그리고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해서 최대치에서는 얘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즉 최대값은 x가 1일 때 꼭지점 3,a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f-2는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되어서 8a 더하기 3이 되니까 m 더하기 m은 8a 더하기 3 더하기 3 마이너스 a가 되어서 7a 더하기 6이 얘가 13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7a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지면 7이 되기 때문에 a는 1이 되죠. a가 1이 되면 여기서는 a가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a가 1이 답이 될 수는 없겠죠. a가 0보다 작은 쪽에서 해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y절편은 3이기 때문에 얘 3을 지나가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1이고 꼭지점 y좌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1일 때 최소값이 되죠. 따라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 꼭지점이니까 3-a가 되고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아까 계산한 거 있죠. 8a 더하기 3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7a 더하기 6이 얘가 13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똑같이 1 나오겠죠. a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주었기 때문에 a가 1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1이 됩니다. 8번 문제에서도 여기 주어진 삼각형 ABC에서 A2의 길이를 ED의 길이를 x라고 잡아주고 ED의 길이가 x라고 잡았을 때 삼각형 AED와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ABC는 서로 닮음이고 여기에서 BC 대 AB의 길이 대 BC의 길이 B는 AE의 길이 대 그 다음에 ED의 길이 B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B의 길이가 20이고 BC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2 대 1의 길이 B가 A의 길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2대의 길이를 X로 잡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길이는 2X가 되죠. 2X 따라서 얘를 2X라고 잡아주게 되면 B의 길이는 20-2X가 되죠. 그러면 사각형 EDBF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x 그리고 높이가 20-2x가 되죠.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해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0x 해서 마이너스 2 가로치고 x제곱 마이너스 10x 해주면 25를 들어가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5를 더해줬기 때문에 뒤에서는 2 곱하기 25를 더해서 50을 더해주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5의 제곱 더하기 50이 됩니다. 따라서 x가 5일 때
x가 5일 때 넓이의 최대값은 50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이가 최대일 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각형의 둘레는 x가 5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5,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20에서 2 곱하기 5를 빼주면 10이 되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가로 더하기 세로에 2배를 해주면 3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0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줄 때 얘처럼 인수분해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림을 그렸을 때 위로 블록이고 하나는 x축과 0에서 하나는 x축과 10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지점 x좌표는 틀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x가 5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식으로 나왔을 때 대칭축의 좌표는 여기 얘를 0 만들어주는 값 0과 얘를 0 만들어주는 값 10을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준 것이 대칭축의 좌표고, 이 x값을 집어넣었을 때 5 곱하기 그리고 20-10을 해준 5 곱하기 10이 최대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곱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는 것보다 각각 x절편 두 개를 찾아서 더해서 나누기 평균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x값을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르게 최대값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8번까지의 풀이를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은 반드시 다시 끝까지 듣고 다시 처음부터 풀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오답노트를 적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8번까지 풀이를 마칠게요.